한번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벅찰까? 아침엔 출근하랴, 낮엔 일하랴, 저녁엔 사람 만나랴. 그리고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합니다. 심지어 쉴 때조차 잘 쉬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죠. 요즘 사람들의 삶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놓은 영화 같습니다. 모든 게 빠릅니다. 말도, 일도, 생각도.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빨리 사는데 왜 더 느려지는 기분일까요? 왜 더 피곤하고, 더 공허하고, 더 불안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그 해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느림의 힘, 즉 느리게 사는 삶이 주는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느림은 요즘 세상에서 거의 혁명입니다. 빠르게 살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말하는 시대, 나는 천천히 살겠어요라고 말하는 건 작은 반란이죠. 하지만 이 반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전에 한 젊은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에서 완벽을 추구했어요. 항상 마지막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밤새도록 카페인으로 버티며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쉬자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 입원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느 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속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속도가 병의 원인이라니. 그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방식을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춤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날은 휴대폰도 꺼두고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을 열고 햇살을 보고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고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속도를 줄였더니 삶의 감각이 돌아온 겁니다. 이게 바로 느림의 힘이에요. 빠름은 효율을 주지만 느림은 생명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를 신앙처럼 숭배합니다. 빨라야 성공한다. 빨리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하지만 속도가 빠를수록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죠. 느림은 그 방향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느림은 지금 이 길이 맞나? 를 묻는 시간이에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멈출 줄 모르면 무의식이 당신을 강제로 멈추게 한다. 그게 바로 번아웃입니다. 몸이, 마음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속도는 인간의 속도가 아니야. 그때 필요한 건 약도, 여행도 아닙니다. 느림이에요. 느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느림은 선택입니다.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자기만의 리듬으로 사는 용기입니다. 음악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쉼표가 없으면 듣기 힘듭니다. 쉼이 있기 때문에 리듬이 생기고 멈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소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느림을 어떻게 삶에 녹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함께 흐르기. 우리는 늘 시간을 이기려 합니다. 오늘 안에 이걸 끝내야 해. 시간이 부족해. 하지만 시간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함께 흘러야 할 강입니다. 물을 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하지만 그 물 위에 몸을 맡기면 흐름이 나를 데려갑니다. 그게 바로 흐르는 삶이에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시계를 내려놓고 시간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어디로도 가지 않고 나와 함께 머문다. 그 감각을 되찾는 게 느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순하게 살기. 느림의 반대는 복잡함입니다. 물건이 많고 일정이 많고 정보가 많으면 삶은 늘 무겁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남기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삶은 빠른 삶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한 일본의 미니멀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정리하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그 여백 속에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속도보다 깊이로 보기. 요즘 관계는 너무 빠릅니다. 첫 만남에서 곧바로 친해지고 조금만 어긋나면 바로 멀어집니다. SNS의 좋아요 하나로 관계가 형성되지만 진짜 대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느림의 관계란 한 사람과 오랜 시간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관계죠. 하버드의 행복 연구가 밝혔듯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천천히 쌓인 관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줍니다. 네 번째, 자연의 리듬을 배우기.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해는 언제나 같은 속도로 뜨고 나무는 조용히 자랍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 자연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은 본래 느리구나. 도시의 시계는 초 단위로 움직이지만 자연의 시계는 계절로 움직입니다. 그 속도에 맞춰 살면 마음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보세요.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다섯 번째, 성과가 아니라 의미로 평가하기. 우리는 늘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왜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이 빠질 때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반대로 의미를 찾으면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의미가 있는 삶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있으니까요. 느림은 단지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느림은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빠름의 삶은 외부의 기준에 맞추지만 느림의 삶은 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빠름은 경쟁을 만들지만 느림은 연결을 만듭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이 버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며 바쁘게 스크롤을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대신 창밖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간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느림의 힘입니다. 세상은 바쁘지만 당신은 평온합니다. 느림은 때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생각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미뤄둔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지? 그 질문이 아프다고 다시 속도를 높이지 마세요. 그건 성장의 신호입니다. 진짜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멈춤 속에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한 수도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기도입니까? 명상입니까?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천천히 걷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죠.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을 때 내 발은 땅을 느끼고 바람은 너를 통과하며 세상은 내 안으로 들어온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AI, 자동화, 초연결 사회. 그 속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에 휘말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사는 것. 느림은 퇴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느림은 포기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라 내 안으로의 귀향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시계를 내려놓고 호흡을 깊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삶의 음악이 다시 들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느림이 가진 숨겨진 힘입니다.